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에 나왔던 38번, 39번 문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39번 같은 문제는요. 하나의 지문을 통해서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면은 가와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공부를 한 번쯤은 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가에 보면 표준 발음법 제5장에서는 음의 동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음운론을 처음 배울 때 우리 동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음의 동화라는 개념을 가장 처음에 배웁니다. 우리 음운변동의 현상이라고 하면은 재, 탈락, 첨가, 축약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누고 이 교재 안에 있는 게 바로 동화죠. 그래서 동화는 음운 변동 중 한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뭐에 속한다? 교체에 속한다 라고 배웁니다. A가 B가 되는 부분을 교체라고 하고 이 교체의 대표적인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국외음화 같은 게 동화에 속했죠. 대표적인 예로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음, 미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이치인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무엇? 비음화.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의 앞도는 뒤에서 동일한 조음이치의 유음인 리을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학습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예로는 뭐가 나오냐? 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실내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예시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물을 봤을 때 여기 받침의 디귿이 뭐에 의해서? 미음에 의해서. 자, 그럼 디귿이 비음, 미음 앞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그대로 이 위치가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니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비음화를 얘기하고 있고, 자, 유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음화는 역행적 유음화, 순행적 유음화라고 해서 그 동화의 방향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죠. 그래서 동화음의 방향에 대해서 또 아래에서 설명을 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리을에 의해서 어떻게 니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를 우리 순서를 보면은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행적 유음화라고 볼 수가 있는 순행 동화의 예시입니다. 한편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을 뭐라 한다? 동화음. 동화음에 영향을 받는 음운은 뭐라 한다?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러면 뭐냐?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이 바로 여기서는 미음 같은 경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리을 같은 경우죠. 얘네들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과 뒤에 있는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니은과 리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피가요. 피동 나올 때랑 똑같은데요. 이불피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당함을 거를 국어 문법에선 피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동화는 동화의 방향이나 동화의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방향을 볼게요. 방향에 따라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는 동화. 그러니까 동화음이 이 리을이 앞에서 선행하면 순행동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로라고 쓰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나요? 날로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어떻게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죠. 그럼 동화의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뭐라 하냐면 동화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으로 간다 해서 역행동화입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역행동화를 찾으라는 거고,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를 보고 뭐라 하냐면 완전
동화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만물 같은 경우는 이 니은과 미음이 이제 최종형이 니은과 미음인데 이게 비음성은 갖고 있지만 같지는 않죠. 비음성은 동일하지만 니은과 미음이라는 건 어쨌든 다른 자음이야. 근데 여기 실내 같은 경우는 요 리을과 리을이 어떻게 돼요? 형태가 같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성질만 같다. 조음의 어떤 방법만 같다. 그래서 부분동화. 이런 경우를 완전동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동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 아까 비음화 같은 경우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예요. 일부 특성만 담는 부분 동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예컨대 실내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나지만, 자, 선행한 것도 맞고 완전히 한 것도 맞고 이런 얘기죠. 만물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어떻게 된다? 후행한다. 왜? 이 미음 때문에 디귿이 바뀐 거니까. 그 다음에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좋은 방법만 담는 부분 동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를 볼게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를 정리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음 자음으로 나눠서 국어를 어떻게 로마자 표기를 할 건가, 이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한글 맞춤법 부분을 배울 때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어의 인명이나 지명이나 상호 등 고유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 외국인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공부를 했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파열음들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는 이렇게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있죠. 그래서 모음 앞이라든가 자음 앞이나 어말이라는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서는 또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리을이 겹치면 LL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표기상의 유의점은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는데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표기상의 유의점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자음 동화 보면은요. 100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장 마지막 어말에 기억이면 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적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뭐에 의해서 비음화에 의해서 뱅이 되기 때문에 뱅,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 로 같은 경우도 로는 R 발음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요? 신문 노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노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 확인되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유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면은요. 리을은 LL이 겹친 이 모양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라 이런 식으로 유음화를 적용시켜서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나 리을을 첨가하는 경우 여기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항여울 알약 같은 경우도 리을 겹치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준 거고요. 국외음화도요. 역시 국외음화 그대로 이 발음대로 갑니다. 해, 도지, 가치 이렇게. 그 다음에 거센소리 그대로 나요. 조코로 나잖아요. 그 다음에 노타 이런 식으로 나요. 잡혀 이런 식으로 납니다.
히읗이 보통은 축약되거나 탈락되는데 체언에서는 지편전과 같이 여기 보면 현전에서 원래 지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P로 발음이 됐지만 그냥 현과 같이 체언 부분에서는 밝혀 적는다는 거야. 지편전은 명사니까.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앞구정이지만 그냥 앞구정. 그 다음에 샛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날 수 있지만 그렇게 적지 않고 여기 T 발음이 시옷 발음, 그 다음에 별 발음에 비읍 발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음상에 혼동이 있으면 이렇게 쓰기도 한다. 외국인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음운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이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다는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38번 문제를 보면은요. 가나를 참고해 보기에 A부터 E를 로마자로 표기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A하고 B, C, D, E 부분을 해놔서 이제 지명이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할 건가 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선택지가 각각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것을 로마자로 이렇게 표기한 게 맞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적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로 문법적인 기본적인 이해가 정확히 돼 있고 하나하나 천천히 이 로마자의 표기에 모음과 자음을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나 그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A 같은 경우는 대괄령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뒤에는 리을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앞에 있는 니은이 뭐로 되는,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라는 교체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종성 위치에서만 뭐가 일어났어? 유음화가 일어난 거 맞아. 그 다음에 대괄령으로 발음되므로 자, 이제 맞는지 볼까요? 자, 여기 부분은 맞습니다. 확인을 하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K 발음이 와 있는데 모음 앞에서는 어떻게 적는다 그랬어요? 대괄령에서 와가 와 있잖아. 그러면 G가 돼야죠. 근데 뭐가 왔어요? K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뒤에 부분을 확인하면 뒤에 부분은 K만 틀린 경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백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왔어? 비음화가 됐잖아. 그러면 초성 위치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난다는데 초성이 아니라 종성 위치에서만 일어났잖아. 그래서 백마로 발음을 대고요. 백마로 표기한다. 표기는 맞죠? 표기는 맞지만 이 앞에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C 보세요. 별내 주민들은 이거는 딱 봐도 뭐야? 순행에 의한 유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초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났다. 초성 위치. 자, 니은이라는 이 앞에 위치가 어떻게 리을로 변했으니까 이것도 맞고 별내로 발음되므로 자, 이거 맞는지 볼게요. 위에랑 비교해보면 별 맞죠? 비읍은 모음 앞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로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요 리을은 어떻게 발음된다고 했어요? 이걸로 발음된다고 했죠. LL 그 다음에 에 부분 이렇게 하니까 3번 맞구나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귀찮을 수 이거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은요. D는요. 초성위치와 종성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삼목묘로 발음되므로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 삼목묘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기억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음으로 변했어요. 이것은 여기에 이제 미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비음화 된 거죠. 그러면 초성위치와 종성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뭐예요? 종성위치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앞부분이 틀렸고요. 뒤에 부분은 비교를 해보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이 부분 보면은요. 물난리 같은 경우 볼게요. 여기는 이 니은이 어떻게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고요.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어떻게 요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초성이치와 종성이치에서 유음어가 일어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물난리로 발음된 거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물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요 리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L로 발음되죠. 물 알리? 어떻게 된 거예요? 랄리잖아요. 여기도요? 랄리 이거기 때문에 요 리을이 어떻게 발음돼요? L로 발음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물, 리 이런 식으로 발음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R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38번 답이 3번 쉽게 나오죠. 다음에 이제 39번 같은 경우는 동화의 양상을 분석할 때 기업과 니은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를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확인하면 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역행동화, 그 다음에 완전동화. 그러면은 우리 동화의 방향이 역행가, 그 다음에 완전 동화 한번 봅시다. 곤란이 된 경우 보면은 뒤에 있는 리을에 의해서 앞에 있는 니은이 영향을 받은 거죠. 곤란은 맞네요. 역행동화. 그 다음에 리을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해. 맞다. 그러면 곤란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 같은 경우는요.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억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역행은 맞아.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이응 미음이니까 비음성, 좋은 방법만을 함께 유지하는 부분동화이기 때문에 완전동화는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음내 같은 경우 보자. 음내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라서 역행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이음과 니은이라서 같은 비음성만 공유하지 똑같진 않잖아. 이거 완전동화 아니죠. 굉장히 쉽죠? 그다음에 인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읍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역행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다. 미음으로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완전동화구나.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곤란과 같은 거예요. 뒤에서 영향을 받았고, 여기서 보면은 최종형을 보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칼날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역행이 아니라 이거는 순행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최종형은 부분동화가 아닌 완전동화는 맞지만 앞에 있는 방향이 틀려서 칼날이 안 된다. 그럼 곤란과 인문만이 답이 되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이것도 천천히만 풀면 못 풀 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역시 이 문법이란 게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은 전부 다 여기서 제시를 해줍니다. 다만 그걸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은 그냥 외우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